현재 미국은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면서 우방국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을 떠올리게 되면서 재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특히 미 국무부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 동맹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 셔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하며 한국을 떠올리게 된 것인데요. 우선 최근 미국은 펠로시 의장 동남아 순방은 물론 다양한 태평양 국가 역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본래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섬나라들을 비롯한 제도 등은 미국의 텃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괌, 사이판과 같은 미국령을 비롯해 마이크로네시아의 다양한 섬나라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호주 인근의 피지와 팔라우 등 다양한 섬들도 미국과의 우방이었던 것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하거나 식민지였다가 미국이 해방시켜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한국에서도 신혼여행지로 많이 가는 팔라우의 경우에는 중국과 수교를 끊고 대만과 수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팔라우에 격분하여 관광객을 끊어버리는 보복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2017년 한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을 모두 끊어버렸는데 이듬해 2018년에 팔라우에도 똑같은 일을 하며 관광 자체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관광 수입에 의존하던 팔라우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텅텅 빈 모습을 연출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생계를 걱정하게 될 정도로 관광산업이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토미 레멘게사우 팔라우 대통령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며 인구 2만 명의 팔라우가 중국을 대놓고 차단하는 과단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전세계 누리꾼들은 팔라우를 여행해서 도와주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팔라우의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2차 대전 때 미국과 일본의 격전지로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으며 독립 이후에도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미국과 군사훈련도 하는 등 사실상 반은 미국이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자본이 물밀듯이 팔라우에 들어와 각종 상업시설을 짓기 시작하고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팔라우는 자칫 중국 자본에 속국화될 위협을 느낀 것이고 곧 대만과 수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하게 정리해버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입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라우 주민들은 중국이 없어도 미국이 우리를 원조하고 지원하니 걱정이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미국은 폴리네시아와 남태평양 근처의 섬나라들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인데요. 그런데 최근 수년간 미국 국무부는 남태평양에서 뭔가 매우 심각한 이상기류를 감지한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올해 2월 29년 만에 솔로몬 제도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 블링컨 장관은 대사관 개설을 축하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요. 장관은 솔로몬 제도가 중국 사업가들의 공격적 관계를 맺으며 미 우방 관계를 잃을 처지라면서 대사관 개설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솔로몬 제도의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비싼 값으로 건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1대1로 사업이 솔로몬 제도에 침투했으며 이것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착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아차 싶었는데 솔로몬 제도에 설마 중국 자본이 들어올까 전혀 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은 솔로몬 제도 역시 2차 대전 격전지였으며 당시 일본이 점령하던 섬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6개월 이상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서 피값으로 자유를 얻어낸 땅이기 때문에 솔로몬 제도는 각별한 우방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 후 7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직후에 내전이 생기고 나라가 피폐해진 상태에서 다시 경제를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원조를 하고 도움을 준 것이 서방이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솔로몬 제도와 가까운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연합도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영연방 국가에 가깝고 미국의 혈맹과 같은 국가이니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국가였는데 지난 3월 역대급 날벼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내용이 비공개인 군사안보협정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솔로몬 제도에 문제가 생길 때 중국이 군사를 개입시킬 수 있다는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사관을 29년 만에 다시 솔로몬 제도에 만든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발표가 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 제도의 총리 마나세 소가바레가 십수년간 조용히 친중 세력과 손을 잡았으며 그가 총리가 되면서 중국에서 수억 달러의 원조를 하는 등 중국 자본의 공격적 러시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급기야 2019년에 대만과 수교를 끊어버리고 본격 친중 행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나 인도양의 몰디브 등 자본이 빈약한 국가의 고위급 정치인들에게 자본으로 침투하는 방법을 써왔는데 이 역시 솔로몬 제도에 아주 쉽게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 뼈아프고 놀란 것은 군사 안보 협정을 맺는다는 사실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기지가 솔로몬 제도에 들어설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경우 대부분 안보 협약에 따라 원정 기지를 둡니다. 위치상 호주와 괌 사이에 중국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게 된 남태평양 최초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죠. 중국은 1대1로에서 항상 해양 루트를 중요시했는데 이번 협정을 매우 큰 성과로 여겼습니다. 반면 미국은 국무부를 동원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절대 군사기지는 허용이 안 된다고 했으며 국제사회는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솔로몬 제도를 비판하고 설득하며 달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제도의 이웃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와 피지 및 쿡 제도 섬 나라들도 가세했습니다. 중국 위협을 남태평양 지역으로 절대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우선 소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는 군 기지는 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급해진 미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태평양 도서 지역 지원을 6천만 달러로 늘리겠다며 중국의 태평양 섬나라들 확장을 경계하면서 우방들의 관리에 적극 나섰습니다. 또한 작년에 호주와 결성한 오커스의 핵장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호주는 지금까지 평화롭다가 자칫 코앞에 중국 군대가 주둔하게 생긴 것이라 국방에 비상이 걸리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다양한 방산 협상을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지난 7월 말 미 국무부 셔먼 부장관이 다시 방문하며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남태평양 국가를 순방하면서 솔로몬 제도에 들렸고 기념행사에 나타났습니다. 이 행사는 80년 전 솔로몬 제도의 자유를 가져다 준 과달카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엔 호주, 뉴질랜드 고위급 인사가 자리했고 심지어 패전국인 일본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피를 흘려 지킨 전투를 기념하는 이 자리에 소가발의 총리가 참석을 거부한 것입니다. 소가발의 총리는 연합군의 승리를 기념하는 연설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며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외교 참사가 벌어졌으며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이 심한 치욕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친중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혈맹에 가까운 미국에 대한 취급이 굴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힘의 이동이나 돈의 흐름, 권력에 따라 이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은 나라더라도 과거의 일은 쉽게 잊으며 감사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솔로몬 제도 정치인이 중국 자본을 받으며 미국 혈맹조차 내친 게 놀랄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이런 전세계 나라 중에서 단 한 나라만 이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영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에 파병을 해왔는데 한국만 찾아와 감사를 매년 전한다고 말합니다. 영국 왕립보험병원 담당자는 한국은 특이하다. 다른 나라는 다 잊어버렸는데 한국은 기억하고 매년 선물과 돈을 보내오는 등 영국의 6.25 참전 용사들을 챙겨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유엔은 외국의 참전 용사들과 방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들은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초대해서 10년마다 행사에 참여하는데 자국에서도 이런 대우를 못 받는다며 방한하고 난 뒤 일부 할아버지가 된 용사들은 다시 불러도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라면서 반농담의 이야기도 하는 등 한국 정부가 자신들 예우를 잘해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러한 참전 용사 예우 사업을 하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20대 초반에 한국에 파병해 와 당시의 청년들이었던 병사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도 잊지 않고 10주년 기념행사에 꼬박꼬박 초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소포로 선물을 보내거나 경우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22세에 파병되었다는 빅데이 병사는 내가 파견되었을 때 한국은 폐허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 완전한 선진국이고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도 예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팬데믹 때 한국은 마스크를 먼저 보내줄 리스트 최상위에 6.25 참전국이 있기도 했으며 참전 용사들과 그의 자녀, 손자들까지도 모두 방역 물품을 인도받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물며 한국은 6.25에서 가장 중심이 된 혈맹 미국에 대한 예우는 최상급으로 진행합니다. 최근 워싱턴에는 2,2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추모의 벽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국이 재정 대부분을 부담하고 미국의 참전을 영원히 기억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 정치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표류 중이었는데 한국에서 재정을 부담하기로 해 설치가 확정되었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미국을 이렇게 기억해주지 않는데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많은 나라들이 배신하고 은혜를 잊으나 지금까지 기억하며 보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국방까지 성장해 다른 나라들을 돕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